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육사 11기 동기로 절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오랜 시간 노태우는 전두환 뒤에 서 있는 2인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로는 완벽한 군신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전두환 대통령의 성격으로 인해 노태우는 수모와 서름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노태우는 친구 전두환에게 말도 못하고 답답한 나머지 한강에 나가 강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있기도 했죠. 이를 전해 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노태우, 내가 뭘 안다고 한강에 나가 울었다며. 그리고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국민들은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해 대선에서는 신군부의 핵심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전두환 사령관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주역이었죠. 하지만 다음에 열린 19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은 과반 달성에 실패하며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에 직면합니다. 이때 야당은 전두환과 우공화국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처럼 오공청산이라는 여론의 거센 요구에 노태우 대통령이 굴복하면서 노태우와 전두환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권고했고 결국 전두환 대통령 부부는 백탐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백탐사로 가게 된 이유와 백탐사의 생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노태우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은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으로 노태우 생도는 럭비부에서 전두환 생도는 축구부에서 활약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1959년 노태우 대위가 김옥숙 여사와 결혼할 때에는 전두환이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하지만 진급은 전두환이 언제나 빨랐고 노태우는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부와 보안사령관 등 전두환 대통령이 거쳐간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전두환의 12.12 쿠데타 당시 노태우는 구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쿠데타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쿠데타 성공 이후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당신이 결국 해냈다니까 우리 아직 친구 맞는 거지.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에 올랐고 노태우는 친구의 신임을 바탕으로 2인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둘은 친구 사이였지만 상하 관계가 분명했는데 둘의 부인 또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이순자 여사보다 4살 많았지만 항상 존댓말하고 깍듯하게 이순자를 모셨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순자 여사는 김옥숙 여사를 하급자 가족처럼 대했고 김옥숙 여사는 수십 년 동안 수모를 당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순자 여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태우의 부인과는 10년간 영어 공부를 함께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남편들 때문에 알게 된 사이지만 남편 내조하는 스타일이나 아이들 교육하는 방식, 무엇보다 자기 개발에 열심인 점이 서로 통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올림픽위원장, 민정당 대표의원 등 화려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에 전두환 측근들은 너무 과하다며 이를 만류했습니다. 후배나 부하에게는 권력을 물려줄 수 있어도 친구나 동지에게 물려주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나는 노태우와 40년 지기이다. 내가 누구보다 인간 노태우를 잘 알고 있다. 그는 날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러던 1987년 노태우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고 이후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처럼 노태우 대표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하자 그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고 이는 아직도 그의 큰 업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6.29 선언도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이라는 소문도 존재합니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내각제를 홍보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직선제를 제안하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선제 개헌을 선택할 경우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직선제를 해도 노태우 후보가 승산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노태우 총재는 직선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6.29 선언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후보는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삼김을 제지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두환과 노태우의 돈독한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시작해 전 대통령과 내가 국정 최고 책임자로 나설 때까지 우리의 관계는 돈독했다.
우정과 동지애가 유난히 강했는데 공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관계였다. 하지만 당시 소문에 의하면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앞에서 고분고분한 태도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전두환의 그림자를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라도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엄연히 다른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이었으며 노태우는 전 국민이 투표하는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뒤 이를 축하하기 위한 부부 동반 모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영부인이 된 김옥숙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정당이 얼마나 인기가 없던지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준 대통령이어서 체육관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권력에서 내려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청와대를 떠날 때 전두환 대통령은 58세, 이순자 여사는 50세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노태우 대통령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신복들 또한 여전히 정권의 핵심에 있었죠. 실제 전두환계 인사들은 노태우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노태우를 가리켜 물 대통령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1988년 2월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초기에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노태우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1988년 4월 26일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날이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정의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합니다. 이때 국회는 사당 분립구도를 이루게 되는 등 이른바 1로 3김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당시 여당은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고 반드시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회에서는 오공청산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었고 전두환 대통령과 오공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88 서울올림픽 개최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했던 대통령으로 올림픽 개회식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군중 소요 사태를 우려하여 전두환의 올림픽 참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했고 결국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988년 9월 17일 역사적인 서울올림픽이 개막했고 전두환 부부는 연희동 자택에서 TV를 통해 개회식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후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오공화국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았으며 언론에서는 왜곡 추방, 은둔, 낙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현실이 되어 전두환 부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민심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권유합니다. 당시 유배 후보지는 여러 곳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경호실장 이현우는 전두환에게 청와대에서는 해외 망명을 원하는 것 같다고 전합니다. 이를 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조국에 남겠다며 거절했고 사람들이 오기 힘든 오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원한 곳은 청주에 있는 보살사였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이곳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오대산 월정사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월정사는 국도변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위대가 쳐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 이곳도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총무원장 의현 스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첩첩산중에 있는 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의현 스님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백담사를 추천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유배지는 백담사로 결정됩니다. 백담사는 워낙 고지여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수도했던 유서 깊은 내력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담사란 이름은 설악산 대청봉과 절 사이에 100개의 담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이 출가한 곳으로 유명했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한용운은 백담사에서 출가해 승려의 길을 걸었으며 이곳은 그가 독립정신을 충전하는 고향이었죠. 참고로 한용운 선생의 대표적인 시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로 알려진 님의 침묵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최병렬은 전두환 대통령의 백담사행을 조정하던 과정에 얽힌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백담 사행은 사실 당시 상황에서 전 대통령이 취할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전 대통령이 경남 합천의 고향으로 내려가길 희망했으며 그 뜻을 전 대통령 측에도 전달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또한 전두환 대통령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태우가 끝내 반대하면서 대통령을 그만두겠다고 나올 줄 알았다. 그 정도 배짱은 가지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노태우는 참 나쁜 사람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떠나기 전날 노태우 대통령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전임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해주지 못해 부끄럽다. 잠시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견디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상으로 회복하겠다. 결국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 부부는 쫓기듯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연희동 자택을 떠났습니다. 백담사로 가는 차 안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지만 이순자 여사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전두환 대통령은 임자 볼 면목이 없구먼이라고 말하며 이순자 여사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권력이 무상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상황과 이익에 따라 거침없이 변신하고 굴절하는 사람의 허약한 속성에 회의와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오지에 있는 백담사 가는 길은 매우 험준했는데 한계령이라도 지나는 듯 매우 아슬아슬했습니다. 백담사 입구에서부터는 다시 수십 리의 외길을 가야 했고 길이 너무 험해 차에서 내려 밀고 가야 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외길이 끝나는 계곡 사이에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가 있었고 이 다리를 건너야 백담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는 비가 오면 건너기가 힘들어 며칠씩 기다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높고 넓은 다리인 수심교가 생겼는데 수심교라는 이름은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한편 백담사 입구에는 민족성지 백담사에 민족반역자 웬 말이냐는 현수막을 펼치고 전두환의 백담사행을 막겠다고 나선 젊은 스님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처치당했고 이후 인제경찰서로 끌려갔으며 그 중에는 구속까지 당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두환 부부는 다리를 건너 백담사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낡고 초라한 작은 절, 백담사였습니다. 전시 내외가 백담사에 처음 도착한 모습을 지켜봤던 한 주민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희동을 떠나 숨가쁘게 달려온 베이지색 그랜저 승용차가 전시 내외를 절 앞 냇가의 빈터에 내려놓았고 그들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 일주문에 들어섰다. 그리고 백담사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화장실은 방에서 멀리 떨어진 재래식이었습니다. 전두환 부부가 머문 곳은 두 평의 매우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희 내외에게 내어준 방은 현관도 덧문도 없었다. 오직 창호지문 하나가 출입문 구실을 하고 있는 두 평 남짓한 남루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순자 여사의 가장 큰 걱정은 막내 아들 전재만이었습니다. 이때 전재만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경험이 없어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전두환의 친인척 모두가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어 아이를 맡길 만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누나가 있는 사돈댁에 가 있도록 길러두었지만 이순자 여사는 막내가 받았을 충격이 생각나 뜬 눈으로 첫 밤을 새웠습니다. 그 밤을 시작으로 전두환 부부는 백담사에서 769일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며 2달 동안은 우라가 치밀어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러다 100일 기도를 지내게 되면서 심경의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여기서 나가면 몇 사람을 손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잠을 자다가도 분통이 터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 용서해도 이 몇 놈만은 안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일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잠재웠습니다.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이 손봐야 할 사람 1위로 생각한 사람은 이원조 의원으로 추정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원조가 자신의 친인척에 관한 비밀을 노태우 측에 제공하여 오공비리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전두환 내외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부분은 탁구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의 방 2개를 헐러 탁구장을 꾸민 뒤 이순자 여사와 매일 3시간씩 탁구를 치며 건강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가끔은 행락객들을 만나 인사를 하거나
불교 신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자신의 회고록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씩 썼으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오공청사를 위해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로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홍성철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한동 민정당 총무가 백담사를 방문, 전두환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두환의 국회 증언 출석 문제 때문이었죠.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보낸 이들 두 밀사는 국회 증언 문제를 꺼냈다가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통만 맞고 황망히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 증언을 해준다면 모든 걸 종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국회 증언을 해도 마무리되지 않는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은둔 중이던 89년 12월 육공 정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증언대에 서게 되었죠. 이때 전두환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국회 출석 증언은 단 한 번의 선례도 없다. 이런 오점을 우리 헌정사에 남기게 된 것은 저의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부부의 유배 생활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많은 사람들이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며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가협 회원들은 전두환 이순자를 구속 처벌하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며 백담사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봉쇄와 제지로 실패했지만 이후에는 국도로 가두행진해 인제경찰서 앞에서 밤늦게까지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죠. 여기에 민중불교운동연합 또한 전두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백담사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반면 전두환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워 맛있는 음식을 챙겨 들고 백담사로 몰려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다녀가던 버스가 추락해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백담사가 등장합니다. 김정봉은 공부 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절로 떠났는데 이곳이 바로 백담사였습니다. 이후 백담사 경내를 돌며 기도하던 김정봉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전두환 대통령을 발견합니다. 이에 김정봉은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 사람 맞죠라고 말을 걸었고 바로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러던 1990년 12월 한 기자가 백담사 잠입 취재에 나섰습니다. 기자는 불교 신도들 틈에 끼어 백담사 잠입에 성공했고 전두환을 지키는 경호 인력과 그 월급 등 유지비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백담사의 겨울은 산속이라 더욱 추웠고 이에 경호 인력들은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 전두환 부부를 철통처럼 지키고 있었죠. 이후 기자는 전두환 부부가 귀가해야 한다는 기사를 썼는데 경호하는 인력에 드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경호 인력의 고생과 열악한 환경 등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2월 29일 전두환 부부는 백담사 유배 생활을 끝내고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백담사에서 머문 기간은 769일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백담사 유배 생활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백담사에서 첫 해 겨울을 지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내 얼굴이 맑아지고 빛이 난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펼치면서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는 나란히 구속되어 역사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재판에서 둘은 손을 잡고 함께 서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전두환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순자 여사는 백담사를 찾아가 기도하고 닷새 만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순자 여사와 전두환 대통령은 종종 백담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내외의 백담사 유배 생활 이후 일반인 사이에서 백담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이후 백담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머물던 방에는 그들이 쓰던 플라스틱 목욕통과 옷 몇 점 등을 전시했으며 위에는 대통령이 머물던 곳입니다라는 표지판까지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전두환 대통령의 골프장 나들이와 12.12호화 오찬으로 전두환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러자 백담사는 보존해오던 전두환 대통령의 물건을 철거했는데
인제군 측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담사가 더는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한 구설에 오르기를 원치 않아 보관 중이던 물건 등을 철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물건을 언제, 어디로 철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백담사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악의 근원이다. 김 여사를 백담사로 보내야 한다. 가서 2년 3년 살다 와라.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이 향년 89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전두환 대통령과의 운명적인 애증 관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 중으로 친구의 빈소를 조문할 상황은 아니었죠.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통령이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라는 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그런 인식 차이로 인해 전임자는 나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면서 서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구 공고 출신이고 노 씨는 명문고 출신인데도 나보다 뒤처졌던 현실에 대해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다. 노태우와 부인 김옥숙 씨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된 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린 것을 보고 친구나 동기에게 후임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29일 뒤 향년 90세에 별세하였습니다. 그가 사망한 날은 11월 23일로 과거 강원도 백담사에서 은거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는 필연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